왜 문학 싫어요? 비문학이 더 좋아? 뭐 사람마다 다른데 여기 좀만 더 하고요. 문학 그냥 뭐 몇 작품을 좀 보지도 못해갖고. 몇 작품만 더 볼게요. 여기 보면 40쪽에 보면 이호철의 큰 산 나와 있는데요. 약간 미신 같은 거하고 관련이 좀 되죠. 미신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게 이호철의 큰 산인데, 그러니까 집에 뭐가 떠넘겨 왔어요? 고무신짝이 이제 자기 집에 이제 떠넘겨져 왔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이제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나도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그 고무신짝은 대문 앞에 멋대가리 좁게 생긴 시멘트 덩어리 쓰레기통에 버린 뒤에 그런 일은 없었다는 셈으로 쳤다. 우리는 미심한 대로 그 일을 그렇게 처결해 버렸다. 그러나 아내는 그 미심한 적이 역시 미심했던 모양이다. 그 약간 좀 미흡하게 느껴진 거 알겠어요? 지금 되게 자기는 그 고무신 이렇게 자기 집에 자기 집 마당에 떨어진 거를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눈이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오고 며칠쯤 뒤에 눈이 왔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와서 몰라요 모르니까 묻죠 하고 아내는 냉랭한 모습을 한바탕 또 웃었다. 눈 내린 겨울 아침과 저 낭낭한 웃음, 이 눈 내린 겨울 아침이 더 훨씬 더 눈 내린 겨울 아침으로 느껴지도록 하고 있는 저 웃음, 또한 저 웃음하고 더욱더 웃음이도록 해주고 있는 이 활짝 기울은 눈 오른 겨울 아침, 뭐 계속 반복인데요. 그러나 무언가 빠져있다. 나는 문득 고향의 그 큰 산이 떠오르려고 하는 것을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어 지워버렸다. 그러고 보니 비나 눈이 오다가 기어오를 때는 되게 바람이 불려서 스름스름 거치는데 뭐 그 다음에 이제 큰 산을 생각하죠. 이제 고향에 있는 어떤 큰 산 뭐 이런 걸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또 뭐야? 또 저게 뭐유 하면서 또 고무신짝이에요. 또 그 뭐 고무신짝 해가지고 고무신짝이 다시 우리 집으로 다시 뛰어온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요걸 보면서 이제 아내가 뭘 느껴? 공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무신짝 떠넘기기라는 게 이게 결국은 고무신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어떤 미지의 어떤 힘.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인데 1970년대 군사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 뭐 이런 게 들어갔다고 보는데 여긴 안 나와 있나? 나와 있진 않나요. 그래서 이게 군사 독재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걸 상징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이제 고향에 대한 큰 산을 떠올리잖아. 그래서 제목이 큰 산인데 큰 산은 바로 뭐예요? 이거는 어떤 같이 어울려 사는 사회, 공동체적 동질성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공동체적 동질성 이런 거에 대한 얘기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나도 집 앞에다 버려버리고 그 다음에 옆집도 버리고 이제 서로서로 버리잖아. 그래서 이 고무신짝을 뭐하고 있어요? 떠넘기기라고 있잖아요. 나만 아니면 돼 뭐 약간 이런 사고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떠넘기기 같은 거 이건 또 뭐로 봐요? 어떤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런 사고 이런 뭐라고 그래요? 소시민적 태도 이런 이야기 쓰죠. 소시민적 태도. 나만 아니면 되지 뭐 약간 이런 거. 소시민적 어떤 태도, 자기중심적 태도, 이기주의 약간 이런 거 알겠어요? 뭐 그걸 상징해서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지문인데요. 자, 5, 6, 7번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글 자체는 그렇게 만만치는 않은데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영철전 나오네요. 김영철전. 김영철전이 나옵니다. 김영철전. 일반적인 어떤 고전 소설하고는 좀 다른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거는 뭐가 안 나와? 도술 부리고 이런 게 없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없어요? 정기성이 없어요. 좀 사실주의적 소설이죠. 오케이? 그 조선 민중의 어떤 배경은 언제요?
광해군 때 청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조선의 군대를 청하고 명청전쟁 요때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동출병으로 참전하게 된 영철은 청의 포로가 되어서 죽을 위기에 처하나 청의 장수 아라나 덕에 살아남죠. 그래서 김영철이라는 사람이 영철이 나오고요. 영철이 이제 누구의 포로가 돼? 요동전쟁 이게 이제 광해군 때 이제 이때가 이제 배경이고 정확하게 이제 명청전쟁이죠.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붙는 명청전쟁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철이 이제 아라나 청나라 장수의 포로가 됐다가 살게 되는데 얘 덕에 살아났으니까 이제 얘가 이제 얘한테 이제 뭘 잘해줬겠지, 그지? 이 덕에 살아났으니까 얘가 잘해줘. 근데 이제 이 은혜를 버리고 얘가 어떻게 한 거야? 토끼인 거야, 알겠어요? 얘 은혜를 버리고 이제 13년 만에 거기 탈출을 했다라고 돼 있고 그랬는데 다시 뭐래요? 또 청나라가 금주를 공격하며 조선의 군대를 요청했고 조선 군대가 금주에 이르니 청나라가 금주를 반드시 함락하고자 이제 입장이 바뀌었죠. 이때는 이제 명나라 편으로 참전했었는데 이제 여기는 이제 누구의 편이 된 거야? 여기는 청나라 편으로 된 거야. 알겠어요? 우리나라가. 왜냐면 이때 이제 짓밟히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청나라 편이 돼서 명나라를 치러 갔는데 청나라 장수가 조선군 진중에 와서 이를 논의하는데 영철이 청나라 말에 얘를 뭐 하겠는데 톡겼다가 이제 도망갔다가 이제 통역을 맡게 되는데 하필이면 청나라 장군이 또 누구였어? 그 청나라 장군이 이제 얘가 이제 아라나이겠네. 아라나 얘였네. 알겠어요? 얘의 도움을 받고 얘가 이제 살아났는데 얘가 톡겼잖아. 은혜를 저버렸잖아.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뿔딱지가 났지. 그래서 어떻게 얘를 너 이 새끼 거기 나와 있잖아. A 부분 거기 이놈아 듣거라. 내가 네게 세 번의 큰일을 베풀었노라. 내가 참수형을 받아야 할 처지였으므로 때 죽음을 모면한 것이 그 차나요. 내가 두 번이나 도망가다 잡혔지만 죽이지 않고 풀어준 것이 그 둘이요. 건주의 살림을 마친 것이 셋이다. 그래서 그렇게 잘해줬는데 얘가 튀었잖아. 빡돈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얘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지만 너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를 진 것이니 목숨을 살려주고 거두어 기른 은혜를 생각지 않고 재차 도망한 것이 그 하나요. 그래서 세 가지 죄를 졌다 말하면서 목을 매리라 했더니 사태가 급박하게 돌아가자 영철은 크게 소리치며 말하기를 주공 원통하옵니다. 말을 훔쳐 달아나는 죄는 제게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한족 놈들이 한 짓이다. 핑계대고 있죠. 한족들이 했다 뭐 이렇게 핑계를 대고 그 한족 아홉이 저를 뵈는 건 손바닥을 뒤집거나 쉬웠을 겁니다. 그냥 한족 때문에 야 한족 핑계를 댔죠. 한나라 놈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청나라에서 독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를 댄 거야. 알겠어요? 그 일은 내 이미 알았거냐. 내 죄를 생각하면 어찌 말 한마디로 용서할 수 있겠느냐. 이제 너를 만났으니 진실로 용서를 못하라. 영철이 안타깝게 소리쳤으나 들은 채도 아니하지 않았다. 이때 유림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얘를 뭐하고 있어요. 달래면서 장군 이자에게 제가 있으나 이미 공이 살리셨는데 이제 죽이면 덕스럽지 않습니다. 제가 이자의 몸을 값을 추하게 치를 것이니 자 얘한테 뭘 해주겠어요? 얘의 몸값을 치러주겠다라고 얘기한 거 알겠어요? 오케이? 몸값 치러주면서 그래서 공께서 호생 삶을 좋아한다 뭐 이런 말이죠. 호생에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리고는 새남초 200근을 내어 아라나에게 주니 담배가 새남초 200근 줬네요. 몸값으로 뭐 줬어요? 새남초 200근을 줬어요. 새남초 200근 이게 담배인데 담배가 뭐 귀했나 보지. 담배 한 보루 줬나 보네. 그래서 억지로 받는 듯해서 허락했다. 몇 달 뒤 조정에서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끝나고 그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조정에서 얘한테 뭘 청구하는 거야 지금? 이 새남초 200근 값을 달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맞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 나와 있죠. 밑에서 유림이 거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거기 왜 그러냐. 유림이 이렇게 영철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은 금주에 있을 때 영철이 청나라 황제에게 하사받은 청노세를 자신에게 팔지 않은 것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도 좀 얘한테 노세를 좀 줬으면 좋았을 텐데 감사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청노세 안 줘갖고 얘가 이제 빡돈 거야. 얘도 영철이가 잘못했네 다. 그죠? 근데 이게 영철이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가 잘못된 거야. 이게 어떤 시대적 상황, 어떤 조선의 어떤 안타까운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 알겠어요? 영철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조선민족의 어떤 잘못, 어떤 시대적 상황 이런 거지. 거기 3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3번에 보면 여기 누구를 비판하고 있다고? 영철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위정자들을 비판하는 거 알겠어요? 이런 영철이라는 사람이 14년 동안 적국에서 지금 살다가 도망을 왔는데 이런 사람들을 나라에서 뭐라고요?
도와주지 않고 뭐 이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1, 2, 3번 질문. 없어요? 답이 없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망그이. 이거 2학년 저기 되게 많이 나오죠. 2학년 저기 뭐야 그 문학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2학년 문학책에. 1학년 때는 잘 안 나오고요. 1학년 때도 나오나? 옛날에 좀 나온 책도 있었는데 2학년 책에 엄청 많이 나오죠. 문학책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황만근이 당연히 주인공이고요. 그래서 황만근은 이제 어떤 사람이에요? 저기 뭐 성실하고 약간 좀 어눌해요. 약간 좀 뭐라고 그래야 돼? 자, 어리숙하죠. 약간 어리숙한데 근데 이제 성실하고 동네의 어떤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굳은 일을 도맡아 하고 뭐 이런 사람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농민궐기 대회에 갔다가 얘가 농민궐기 대회 뭐 이런 걸 가요. 농민궐기 대회라는 말에서 이게 이제 뭘 알 수 있어요? 1980년대 어떤 농촌 사회, 1980년대 농촌 현실 뭐 이런 게 나타나죠. 이게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해요. 농촌 어떤 현실 뭐 이런 거 비판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은 농민들 궐기 대회를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그 경운기가 논두렁에 굴러가지고 경운기 옆에서 이제 얼어 죽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돌아오는 길에 논두렁이 사고 나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죽죠. 그래서 여기 이제 민씨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민씨가 결국은 이 황만근을 이제 추모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묘비명을 써줘야 알겠어요?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이장이 나오죠. 여기가 이제 황씨 집성촌인데 다 모르되 황씨 집성촌이 알겠어요? 다 성이 뭐야? 다 황씨들만 사는 동네 알겠어요? 그래서 이장이 나오고 저기 망그인지 방그인지 그 바보 자석 하나 때문에 소영을도 못하고 가고 이게 뭐라 뭐 이렇게 돼 있잖아. 망그이 방그이 뭐라 그래요? 언어 유의죠. 말장난이잖아. 그죠? 망그이 방그이 언어 유의 말장난 뭐 이런 거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장이 지금 황만근을 비난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사라졌잖아. 돌아오는 길에 지금 실종됐는데 지금 집에 안 돌아온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장이 지금 얘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장은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장이 지금 이 농민궐기 대회 가자고 망근이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참여한 거란 말이야. 다른 동네 사람들은 한 명도 참여를 안 했는데. 그리고 여기 농민궐기 대회에 경운기 끌고 오라고 그랬는데 끌고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 황만근밖에 없었던 거 알겠어요? 이장은 지도 경운기를 안 끌고 간 거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고가 난 거지. 그런데 이장이 지금 누굴 비난하고 있어요? 지금 망근이가 사라졌다는 이것 때문에 지금 동네 사람들이 모였다라는 이 사실 자체를 막 비난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소염을 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망그인지 방그인지 때문에 지금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고 지금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황재석 씨가 뭐라고 있어요? 황재석이라는 이 황씨 마을이잖아. 다 황씨만이 살아요. 알겠어요? 민씨만 얘만 민씨잖아. 얘 약간 이방인이 알겠어요? 서울에서 내려온 약간 성이 다르잖아. 다 황씨인데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 알겠어요? 얘만 약간 겉도는 사람이 알겠어요? 황씨 집청소에서 약간 겉도는 사람 뭐 이런 의미고요. 그래서 황재석 씨가 받았다. 그래도 전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여주가 있는 기라 사람이 받으리라 뭐래라 기왕 없어지는 거 우리 동네 사람 아니라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얘는 이제 방그이가 아니고 망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원래 이름을 찾아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얘는 좋은 사람이네 황재석 씨는. 그래서 방그이 아니다. 망그이가 여기서 사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야. 황만근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 수 있어? 한 번도 외박하거나 뭐 이러지 않는 사람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 외박하고 없어져가지고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 이장이라는 새끼는 이 새끼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여가지고 이거 뭐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장이 나쁜 놈이 알겠어요? 이 새끼 나쁜 놈이고. 그래서 용왕제에서 집사역 아이지요 어르신 가가 군대 간다 했을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 심더. 그래서 군대 징병 갔다가 안 돌아온 적도 있다라고 지금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황동수가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해요. 이게 현대소설인데 토끼 얘기는 또 뭐냐면
이게 약간 좀 환상적인 얘기가 여기 낑겨 있어요. 알겠어요? 이게 중간 그 이야기에 좀 낑겨 있는데 약간 환상적인 건데 여긴 안 나와 있나? 여긴 없네요. 여긴 없는데 이게 여기 황만근이 이제 군대 갔다고 해가지고 징병검사 받으러 가는 길인가 뭐 그랬는데 밤에 이제 그 토끼랑 씨름한 거야. 알겠어요? 토끼랑 이렇게 씨름을 해. 토끼가 사람 만한 토끼인데 그래가지고 소설에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만한 토끼하고 이제 씨름을 하는데 그 내기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토끼가 내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토끼가 만나주나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씨름해가지고 토끼한테 이겨가지고 토끼를 놔주면서 토끼한테 3가지 소원을 말하게 만들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소원이 뭐냐면은 부모님 잘 살아 계시고 그 다음에 부모님 생존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혼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식 생기는 거 뭐 솔로 했단 말이야. 알겠어요? 이게 이제 소원이라고 빌었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꿈에서 깬 거야. 이제 토끼에서 그 환상 깨고 그게 꿈이어서. 알겠어요? 그거 말하는 거야. 이게 황동수가 말하는 거. 알겠어요? 딱 한 번 외박한 적이 있었어. 얘가 평생 동안.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집에 왔는데 엄마가 이제 밥 먹다가 여기 생선가시 걸린 거야.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시 뱉어내고 엄마는 살았어. 그래서 부모 생존 이루어졌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결혼도 했어요. 어떤 여자가 좋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자식도 낳았어요. 알겠어요? 아들 하나 낳았어. 근데 애가 좀 약간 애도 건강하게 남자애 잘 낳았어. 근데 이제 마누라가 도망갔지. 이혼했어. 알겠어요? 바보잖아. 약간 바보는 아닌데 약간 좀 어리숙하고 성실한 사람이. 알겠어요? 마누라가 도망가 버린 거. 알겠어요?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긴 이루어졌는데 제대로 이루어진 건 없지 뭐. 좀 약간 좀. 알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읽어보면 좋은데 이것도. 토끼 환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 얘기예요. 토끼인지 뭔지 거기 나있잖아. 밤새도록 싸우니라고 하루는 안 들어와 심도. 용왕제에서 집사역을 하는 황공수가 우스갯소리처럼 말을 했다. 아침밥을 먹기 전에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이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길래 그래서 아들도 있는 거야. 황만근. 알겠어요? 얼결에 동네 사람들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게 된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참견을 했다. 어제 벌기대회 한다고 하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농문 벌기대회를 간다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그래서 황만근 씨하고 같이 한 사람은요. 벌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은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더니 모두 고개를 흔들었다. 사람이라고 몇 명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여있다는 게 빅밍이 들리나 말래나. 한데 방근이는 돼지고기 방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도록 하니까 다 말장난하는 거야. 계속 방근이 비난하면서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던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벌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그제밤에 내일 벌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걸기대회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했습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가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 얘가 이제 이장한테 이제 뭐라고 추궁을 하는 거야. 왜 갔냐고. 아니 너 따라간 거 아니냐고 황만근 씨. 그랬더니 이장이 이제 계속 변명하는데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기라. 이장이 동맹인한테 농가부채 그렇죠. 농가부채 탕감 촉구 농민 공격이 되잖아. 이때 농민들한테 뭐가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부채 탕감되니까 빚이 많았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지. 그래서 농촌 사회에 대한 뭐가 나타나는 거야? 비판 이런 게 나타나는 거 알겠어요? 1980년대? 아니다 IMF 때인가? 잠깐만 정확하게 모르겠다 지금. 80년대 맞을 거? 90년대 아니면 80년대 알겠어요? 나도 오랜만에 봐가지고 뭐 정확하게는 안 나와서 어쨌든 이때 뭐가 많았다? 농민들이? 빚 부채가 많았다. 그 탕감대회 하러 간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가 못 오고 있나 이 말입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가보니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절로 앉아있을 거라. 백리길을 경운길을 끌러갔으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왜 황만근 씨만 경운길을 끌고 갔어야 했느냐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길을. 왜 그렇게 뭐 얘가 시켰지. 경운길 끌고 오라고 알겠어요? 그래놓고 지는 못 타고 갔어? 버스 타고 갔어. 알겠어? 경운기가 이게 있잖아. 운전이 되게 어려워. 이거를 몇십 킬로 끌고 가는 게. 이 손님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되게 어렵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지는 버스 타고 편하게 가지고 이제 황만근이한테만 뭐 끌고 오라고? 경운기 끌고 오라고 시킨 거 알겠어요? 좀 있어 보이잖아. 빵빵거리면. 그 다음 중량.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누구하고 누구 대화하는 거야. 이제 황만근하고 민씨가 서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부터 중량 밑에부터는 알겠어요? 과거 회상이에요. 무슨 구성이야? 역순환적 구성인 거 알겠어요?
역순행돼 갖고 이제 민씨하고 황만근하고 이제 대화하는 형태로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중량 밑에부터.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제 황만근의 입으로 어떤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거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면서 알겠어요? 쭉 읽어보세요 그냥. 그게 그냥 그 뒤에는 이제 황만근의 입으로 이제 당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들이 쭉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보면 이제 거기 일주일 뒤에 황만근은 돌아왔다. 그의 아들이 그를 안고 돌아왔다. 하나밖에 안 되는 그의 뼈를 담고 그죠? 뼈만 담은 거야 지금 화장해가지고. 경운기도 돌아왔다. 수레는 떼어내고 머리 부분만 트럭에 실려 돌아왔다. 황만근 아니면 그 누구도 작동시킬 수 없는 그 머리가 바보처럼 주인을 태우지 않고 돌아왔다. 그래서 경운기 머리만 돌아왔다고. 약간 슬픔 뭐 이런 거. 몸땡이는 저기 버리고 알겠어요? 이게 논두렁에 처박혔잖아. 황만근도 약간 좀 어리석지. 좀 그냥 집에 추워 죽겠는데 겨울에 얼어 죽은 거 알겠어요? 자 4, 5, 6, 7, 8, 7번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소설이. 질문 없어요? 5번. 5번. 틀린 거 고르래요. 3번인데 농약과 비료의 값이 올라 농민들이 농촌을 떠나는? 디귿이 뭔데? 디귿이 잠깐만. 디귿. 저도 모르게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눈비료 쳐서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이가. 아니 이건 농민들이 떠나는 건 아니잖아. 디귿을 보면 왼쪽에 보면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보내. 이건 농약 살포 이런 거 비판하는 거냐. 환경 파괴. 농민들이 농촌 떠나는 현실하고는 상관이 없지. 이게 디귿하고 연결해 보면. 이거 몇 번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어? 그냥 아무거나. 왜 아무거나 미치겠네. 몇 번이라고 했는데 2번. 2번? 서로 니은이 뭔데요? 니은.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그렇죠. 이게 원래는 도와주면서 살아야 되는데 너가 저기 그 기계 사니까 나도 산다. 따로따로 살고 잡았잖아. 뭐가 무너지고 있어?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는 거지. 그러니까 2번은 맞죠. 오케이? 3번은 농촌 떠나는 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 이게?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3점짜리 쉬운데 이거. 문제 자체는 쉬운데요. 질문 없어요 또? 없으면 뭐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저기 그 저거 끝내보셔요. 저기 잠깐만. 이 숙제도 좀 얘기를 해야지. 여기까지 하고 숙제 아니 뭐 어디까지 풀까요? 이거 빨리빨리 풀어야 되는데 1년치 풀어오라고 그랬는데 오늘 여기 몇 회? 어이 그래 많이 풀었네. 9모하고 11모 나머지 풀고요. 그 다음 연도 몇 년도야? 16년도 3월 4월 너무 조금 하면 좀 그렇잖아. 6모? 16년도 6모 정도까지 해가지고 어디냐면은 73조까지 정도만 풀어오셔요. 73쪽 정도까지만 꼭 풀어오세요 좀. 이거 너무 지금. 그 다음 독서책을 볼게요. 독서는 우리가 어디를 할 차례입니까? 독서 우리가 독서 94쪽까지 했니? 맞아요? 94 맞아요? 아니면 138이에요? 네 지금 많이 지금 헷갈려갖고 94. 94? 아 여기 그 칼로리까지 했죠? 엔트로피가 뭐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까지 했잖아. 엔트로피 거기 94쪽에 거기 칼로리 기론하고 에너지와 열과 일당량의 관계 뭐 이거 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게 이제 어디로 이어졌다고? 엔트로피 이론까지 이어졌다고. 엔트로피 뭐라고 그랬어요? 아, 맨날 나오는 말인데 엔트로피 이것도 뭐 비문학 시험 비문학 치다 보면 아, 맨날은 좀 아니다. 맨날은 그렇고 엔트로피 정도는 알아야죠. 뭐라고 그랬어요? 엔트로피 우리말로 무질소도라고 그랬죠. 무질소도가 기억 안 나요? 동영상 안 봤구나? 아니 거기 94쪽에 거기 그 열과 일에 관한 견해 뭐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과 비대칭성에 대한 논의는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물리량의 엔트로피 개념을 나왔다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엔트로피 우리말로 뭐라고요? 무질소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질소도라는 개념으로 새롭게 설명한다. 아니 이과생들은 이 지문이 진짜 껌이야. 왜냐면 연력학 걔네들은 정말 맨날 하는 거라서. 근데 이제 이과생들 아닌 입장에서는 이 지문이 어렵단 말이야. 알겠어요? 나도 어려웠어. 나도 문과잖아.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자, 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31번부터 34번까지. 없어요? 진짜? 풀기도 싫어? 쳐다도 보기 싫어? 이딴 문제들은? 33번 맞았어요? 33번만 잠깐 볼게요. 33번. 이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뭐 이런 문제가 이건데 지금 여기 보면 있잖아. 줄의 실험과 달리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한 A에서 A분의 B로 열의 일당량을 구하면 그래서 줄의 실험은 있잖아. 본문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줄의 실험은 뭐를 뭐로 바꾸는 거라고 돼 있어요? 저번에 했는데 그 바로 왼쪽에 나와 있죠. 바로 왼쪽에 거기 1840년대 줄은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각종 에너지 양을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열의 일당량 실험이다. 이 실험은 열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추를 낙하시켜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실험이었다. 그래서 그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 그렇죠.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실험을 한 거야. 그래서 읽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일이 열로 바뀌는 실험이라고. 오케이? 열기관 실험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기관 실험은 열이 일로 바뀌는 거 알겠어요? 얘는 일을 열로 바꾸는 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보기에서 보면 열기관이 흡수한 거는 보기에서 지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은 뭐라고 돼 있냐면 흡수한 열의 양과 열기관으로부터 얻어진 일의 양을 측정해서 그래서 흡수한 열의 양을 일로 바꾸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해요? A분의 B로 표현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 B에 거기 보기에 이렇게 써 있잖아. A분의 B로. 여기 열이 바로 뭐예요? 얘가 A네. 얘가 A고요. 그 다음에 1이 뭐라고요? 얘가 B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일당량을 표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A분의 B의 일당량을 구하는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일당량을 구하는데 이렇게 해서 일당량을 구하는데 A분의 B 이렇게 구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비교하는데요. 여기서는 줄의 실험을 본문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이 열로 바뀔 때는 에너지가 어떻게 된대? 보존된대요. 에너지 무슨 법칙? 보존 법칙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아? 그 써있잖아. 왼쪽에 보면. 그래서 등가성이 어쩌고 저쩌고 등가성을 갖는다는 것을 입증하시면 열과 일이 상호작용할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그래서 일이 열로 바뀔 때는 에너지가 보존돼가지고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이 열로 바뀔 때는 이게 등가성을 갖는다. 에너지 보존까지 필요 없고요. 이게 이제 등가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열이 일로 바뀔 때는 이건 어디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이거는 열이 일로 바뀔 때는 있잖아. 열기관이 일을 할 때는 열이 어떻게 돼요? 이거 저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야? 증기기관차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다 이제 불을 막 떼면 불이 이제 이 불을 떼면 이 에너지가 여기 동력기관으로도 가지만 이게 또 어떻게 돼요? 이게 공기 중으로도 방출도 돼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이 방출된 열하고 이 동력기관으로 간 에너지하고 다 합쳐야 이 초기에 투입한 어떤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중간에 누수되는 게 있다 없다? 여기 중간에 빠지는 누수되는 게 있지. 어떤
공기중으로 뭐라 그래? 여기 표현이 열로 이렇게 방출되는 어떤 열들이 있는 거 알겠어요? 이렇게 봤을 때 이거하고 어느 게 더 크겠어, 값이? 이쪽이 크겠어, 이쪽이 크겠어, 값이? 얘는 있잖아, 열분의 1이잖아. 그럼 열분의 1이라는 건 투입한 열에 이게 투입을 열을 이만큼 했는데 1은 요만큼 하고 여기서 이제 빠져나가는 방출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니, 그치? 그럼 얘하고 얘가 얘는 2라고 열이 등가스니까 A분의 B를 하면 A와 B가 같잖아. 위에 거 밑에 거가 같단 말이야. 알겠어요? 등가성을 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열을 1로 바꾸면 얘하고 얘가 같을 수가 없지. 여기 1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2란 부분에다가 뭐를 더 더해야 돼? 방출된 열을 더 더해야지. 그래야지 요거하고 같을 거 아니니. 그러면 요거 방출된 열을 빼고 A하고 B만 생각을 해보면 이쪽하고 이거하고 어느 게 더 클 수밖에 없어? 이쪽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총량이. 이해가 돼요, 이거? 얘는 1이 열로 갈 때 등가성을 갖는다고 본문에 써있잖아. 그러니까 얘하고 뭐라고요? 같아요. 근데 얘는 열이 1로 갈 때는 열이 방출되면서 1로 간다고 했기 때문에 열이 1로 가는 거를 여기 방출한 거를 플러스를 더 해줘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또 가만히 놓고 보면 이쪽이 훨씬 더 큰 AB인 거야. A분의 B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서술어로 보면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 차이가 일정한다면 그러니까 이쪽이 열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쪽이 줄이란 말이에요. 줄이 열기관보다 크다라고 얘기한 거를 찾아야 돼요. 아니면은 열기관이 줄보다 작다라고 표현한 말을 찾거나, 열기관의 두 작동 온도가 일정하다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과 얘하고 얘가 같겠냐? 안 같아. 이거 틀렸어. 알겠어요? 그 다음에 2번 열기관이 열을 흡수할 때 온도와 상관없이 줄이 구한 같다는 무조건 다 틀린 거 알겠어요? 같다 틀렸고, 그 다음에 두 개밖에 없네. 3번 열기관이 흡수한 열이 많을수록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크다. 이쪽이 더 클 수가 있겠냐? 아니지. 그러니까 3번 4번도 틀렸지. 그 맞는 건 뭐밖에 없어? 5번밖에 없는 거야.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과 두 작동 온도에 상관없이 줄이 구한 열의 일당량보다 얘가 무조건 어떻다고요? 줄이 구한 것보다 얘가 작을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33번은 뭐 이렇게 됩니다. 본문에. 근데 너네는 이게 지금 이해를 하고 문제를 읽고 이해를 해서 풀어야 되는데 이과생들은 뭐라고요? 그냥 보는 순간 답이 나오는다 문제였어. 억울하지. 그지? 얼마 억울하냐. 화학 전공한 애들한테는 화학 전공까지는 아니고 화학 공부 조그만 한 친구들, 화학이지 그렇지? 물리인가? 연력학이니까 물리네. 미안해. 물리 공부 조그만 한 친구들한테 정말 쉬운 문제였단 말이야. 요즘은 요딴 문제 내면 욕 들어먹는단 말이야. 알겠어요? 문과 이과 차이가 너무, 너네는 다 문과치잖아 대부분. 이과 있어요? 없잖아. 대부분 다 문과잖아. 이게 문이과 차이가 너무 심해서 좀 문제지. 이런 문제들은 그냥 안 나온다고 보면 돼요. 대신에 그럼 이제 문과생들이 잘할 수 있는 건 뭐야? 그 밑에 나와 있는 법지문인데, 근데 이제 법지문도 잘 못하죠. 문제는 법지문도 잘 못해요. 문과생들. 하여튼 문과 하여튼 예체능 하여튼 문제야. 미안해. 욕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세울 무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뭘 무기로 내세울 거냐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비문학이 이렇게 나오잖아. 인문, 예술, 그다음 뭐예요? 사회, 문화, 그다음에 과학, 기술, 그다음에 뭐 융합 지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한 게 이제 과학 지문이고 기술 지문, 사회 지문, 요게 이제 뭐예요? 법이나 아니면 경제, 여기가 제일 어렵죠 아무래도. 그다음 문화는 좀 쉬워요. 이거는 그나마. 아니지, 문화도 좀 요즘 만만치는 않지. 그다음 철학 지문, 인문 지문, 철학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예술, 뭐 음악, 미술, 뭐 사진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이과는 그래도 이쪽을 좀 좋아한단 말이에요. 이쪽을. 알겠어요? 문과는 뭘 좋아하냐고, 이쪽을 잘 하냐고. 다 어려워? 문제인 거지. 이러면 안 돼. 세 개 중에 최소한 한 개 정도는 내가 있잖아, 되게 좋아하는데 라는 부분이 좀 있어야 이쪽이 어려우면 이쪽이라도 좀 잘해야지. 인문예술이든 사회문화든 뭐.
융합이야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지만 이게 비문학 지문에서 어쨌든 3개 지문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지문 정도는 자기가 좀 좋아하는 게 있어야 돼요. 자 얘가 좀 샜는데 밑으로 내려가서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거서 법지문 옛날에 한번 봤는데 이것도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권리 능력이라고 합니다. 권리 능력이란 말이 나왔죠. 권리 능력. 권리 능력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게 뭐예요? 그치. 권리 능력보다 나중에 나온 게 이제 의사 능력이지. 의사 능력. 권리 능력은 누구나 다 가져야 알겠어요. 너네는 태어나면서 다 권리를 갖잖아. 인간이잖아. 근데 의사 능력은 너네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의사 능력이 더 먼저지. 의사 능력은 있지. 그렇지. 의사는 다 표시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권리 능력은 너네가 없지. 왜? 뭐니까 너는 미성년자잖아요. 권리가 어떻게 돼요? 좀 제한되는 거 알겠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권리 능력, 의사 능력 이런 말이 나와요. 법에서 나오는 말이. 그래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을 하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저절로 권리 능력을 갖게 되고 생존하는 내내 보유합니다. 항상 가진 건 아니고 좀 제한될 수 있어야 알겠어요.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권리 능력이 좀 제한돼야 알겠어요? 아니, 너네가 뭐 1억짜리 벤츠를 살 수도 없잖아. 아니 그 권리 능력이 아니고 그건 행위 능력이구나. 미안해. 착각했다. 행위 능력이라고 그러는구나. 그거는 또. 너 이놈의 능력 더럽게 많아. 의사 능력, 권리 능력, 행위 능력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알겠어요? 좀 쌤이 미안해. 쌤이 착각한 거야. 권리 능력은 있지 당연히. 행위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률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모르세. 의사 능력 이거는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이건 법적 행위 하는 거고, 이 권리 능력,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능력들이 있어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은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주체가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채권을 누리기도 하고 채무를 지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결합체인 단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으로부터 부여되는 권리 능력인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인격을 뭐라고 한다고? 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법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럼 너네 같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얘네는 법으로 만든 사람이고 너네는 태어날 때부터 권리 능력을 갖고 되는 이건 자연인이라고 하죠. 같은 말로 개인이라는 말도 써요. 법인은 뭐라고요? 법으로 만들어낸 사람이 알겠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야? 삼성전자지. 이게 법인이 알겠어요? 삼성전자 법인이라고 그러잖아. 주식회사. 오케이? 법인 안에 뭐 주식회사도 있고 합자회사, 한명회사 뭐 이런 거 많아요. 회사들이 주로 뭐라고 해요? 대부분? 법인이 알겠어요? 그래서 법인을 놔두면은 거기 나올 텐데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으로 나눌 거예요. 써있죠? 재단법인, 사단법인 이렇게 나눠요. 재단법인은 뭐가 모이는 거야? 돈이 모이는 거야. 그죠? 돈이 사람 역할을 하는 거 알겠어요? 대부분 기부금 같은 거, 장학회 같은 거 이런 게 많지. 뭐 내가 죽을 때 있잖아. 뭐 한 1조쯤 모아가지고 야 재단법인을 세워.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난한 학생들한테 뭘 줘? 장학금 같은 거 주라고. 그럼 재단법인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그 다음 우리가 아는 아까 그 회사들 이런 거 대부분 무슨 법인이야? 사단법인이 알겠어요? 얘는 뭐가 모인다고? 돈이 모이는 거고 얘는 뭐가 모이는 거예요? 사단. 사람이 모이는 거 알겠어요? 쌤 회사도 돈 모이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야. 돈은 부차적인 문제인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너네가 아는 회사들은 무슨 법인이라고? 사단법인인 거야. 알겠어요? 삼성전자 뭐 대우는 망했고 SK 뭐 이런 것들 알겠어요? 아니, 맨날 나오는 거야 이거 법인. 법인의 반대는 뭐라고요? 해줬잖아. 자연인이라니까. 너네 같은 사람들 자연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알겠어요? 뭘 가지고 태어난다고? 권리 능력을 갖고 태어난다니까. 태어날 때부터 권리와 의무의 대상이 된다니까. 알겠어요? 근데 법으로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법인이라고 한다니까. 계속 얘기하지만 오른쪽으로 갈게요. 그래서 다 했어요. 그래서 다 여기는 이제 시작이지. 오른쪽으로 맨 위에 단체 중에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적을 갖고 결합한 조직체로서 구성원과 구별되어 독자적 실체로 존재하며, 그러니까 이 법인 안에는 구성원이 있는데 그거를 독자적 실체로서 인정해준다는 말이 알겠어요? 그래서 운영기구를 두어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상관없이 존속하는 단체가 있다. 이를 사단이라 하며 사단이 갖춘 이러한 성질을 사단성이라고 한다. 사단성이라는 건 바로 뭘 말하는 거야? 사람이 모인다고. 오케이?
사람이 모이는데 그 구성원이 들락날락하는 건 상관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100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 97명 나가도 여전히 사단성을 뭐야?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사람이 맨 처음에 모였어. 근데 이게 꼭 회사만 있는 거 아니야. 뭐 너네 그 축구 동호회 이런 거 있잖아. 그것도 다 뭐야? 사단으로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사단인데 뭐가 아니야. 여전히 그러니까 그 법인격만 없는 거지. 사단성은 있는데 사람이 모이면 사단성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법인이 되려면 행정기관에 마이크 오고 있냐? 행정기관에 허락을 받아야 돼. 알겠어요? 그게 이제 법적 허락을 얻기 때문에 법인이 되려면 좀 절차를 더 밟아야 되는 거 알겠어요? 계속 할게요. 이를 사단성이라고 합니다. 사단의 구성원은 사원이라고 하고, 사원 너네 일하잖아. 그 일하는 애들 사원이 알겠어요? 그래서 사원이야. 사원. 편의점 직원 사원이잖아. 그래서 사단은 법인으로 등기되어야 법인격이,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 법인으로 뭐 해야 된다고 얘는? 등기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옛날에는 이 등기의 요건이 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뭐 일주일 동안 뭐 5천만 원을 은행에 맡겨놓고 3명 이상이 뭐 모여야 되고 뭐 이런 등기 요건이 좀 엄격했는데 요즘은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저기 수수료만 내면은 한 3만 원? 아니 난 돈 10만 원 줘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돈도 안 맡겨도 되고 너네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법인 한번 만들어봐. 나중에 한 10만 원 주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법인 뭐 이름 뭐로 할 건데? 소정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담배 오케이? 레인 코퍼레이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거 하나 만들어. 만들면 돼. 그래서 그래서 등기해야 된다. 등기해야지. 법인격을 생기는데 법인격을 갖춘 사단을 뭐라고 그런다고? 사단법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단법인 되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성을 갖추고도 법인으로 등기하지 않은 사단은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가장 대표적인 거 뭐 동창회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종중 알죠? 같은 성씨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거. 종중이라고 그러잖아. 종중재산 뭐 이런 거. 재산도 있어. 걔네들 뭐 이렇게 종중산도 있고 종중밭도 있고 그죠. 제사모시잖아 대부분. 종중, 동창회 이런 거 다 뭐라고? 뭐가 없는?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동창회 뭐 조기 축구회. 오케이? 그래서 사람과 법인만이 권리 능력을 가지며 사람의 권리 능력과 법인격은 엄격히 구별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법인격들하고 이 사단의 뭐라고? 인격은 엄격히 구별된다고 알겠어요? 그 얘기가 그리하여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내가 삼성전자 직원이야. 사원이 알겠어요? 삼성전자가 5조짜리 빚 졌어. 내가 그거 갚아야 돼? 안 갚아도 된다고. 오케이? 대표는 갚아야 될 거야? 안 갚아야 될까요? 대표, 야 삼성전자 회장은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그 돈. 거기서 이제 애매한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삼성전자 회장의 대표 명의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뭐 이런 거 하고 있잖아. 좀 애매한 구석이 생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 주식회사 이걸 이제 그 사단법인 이래서 이제 사단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라고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있잖아.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주식 비율에 의해서 그만큼 책임지는 거 알겠어요?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 가지고 있으면 딱 그 100주만큼의 뭐만 지면 되는 거야? 책임만 지면 되는 거 알겠어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5조의 빚을 져가지고 삼성전자가 쫄딱 망했어. 그럼 나는 뭐만 날리면 돼? 100주의 주식만 날리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난 주식 하나도 없는 그냥 일하는 사람 사원이야. 그럼 뭐야? 아무 책임도 안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삼성전자 회장은 져야 돼 안 져야 돼? 주식 있냐 없냐에 따라서 책임이 달라지겠지. 자 여기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사단법인이 자기 이름으로 진빚은 사단이 가진 재산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지 사원 개인에게까지 책임이 미치지 않습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 회사도 사단의 성격을 갖는 법입니다. 회사의 대표적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얘기하잖아.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는 주주들로 구성되며 주주들은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는다. 그런데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2001년부터 상법이 바뀌어가지고 뭐가 가능해졌다고요? 1인 주주가 가능해졌습니다. 알겠어요? 예전에는 3명 이상이 무조건 모였어야 됐어요. 발기인이라고 그러는데 3명 이상이 모이고 5천만 원 이상을 은행에다가 일주일인가 넣어놓았어야 돼. 옛날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1인 주주를 인정해준다. 나 혼자서 뭐가 가능해졌다고?
회사 설립, 법인 설립이 가능해진 거 알겠어요? 그래서 2001년에 개정된 상법은 한 사람이 전액을 출자하여 1인 주주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단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할 만한 형태의 법인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지. 사단성이 없잖아. 사단성은 뭐가 모여야 된다고?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혼자서 지금 사단이라고 자빠졌잖아. 그래서 이걸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야. 알겠어요? 또 여러 주주가 있던 회사가 주식의 상속, 매매, 양도 등을 말미암아 모든 주식이 한 사람의 소유로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1인 주식회사에서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그렇지. 1인 주주인데 얘가 바로 뭐가 돼요? 대표이사가 되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 1인 주주가 생기면 주식회사는 있잖아. 뭐가 필요하냐면은 주주총회가 필요해. 알겠어요?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뭘 선임해요? 이사회를 선임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사회 중에서 대표이사를 뭐라 그래요? 대표이사라고 하는 거 알겠어요? 이 대표이사가 바로 뭐야? 너네가 흔히 아는 사장님이 알겠어요? 근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꼭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천주 만주 엄청 많이 갖고 있어도 내가 꼭 이사회에 안 들어가도 돼. 알겠어요? 내 대신에 딴 사람을 집어넣어도 되고 아니면은 나는 그냥 배당만 받고 근데 좀 불안하잖아. 삼성전자가 나 몰래 딴짓 할까봐. 그러니까 대부분은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이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사람은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 뭐가 되기 마련이야? 대표이사가 대부분은 되기 마련인 거예요. 알겠어요? 아니면 자기가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밑에다 집어넣던 거 알겠어요? 빨리 볼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했니? 1인 주식회사는 그런데 1인 주식회사는 당연히 지원자 뭐라고요? 주식청약 지원자하고 이사회도 지원자하고 사장도 지원자한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1인 주식회사는 1인 주주가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는 사례가 많다. 이처럼 1인 주주가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되면 경영의 주체가 개인인지 회사인지 모호해준다. 그렇죠. 이게 회사인지 개인 사업체인지 개떡같아지는 거 알겠어요? 여기서 내가 근원적인 질문을 할게요. 너네가 있잖아. 개인이 사업을 하는데 구멍가게를 해 만약에. 그죠? 뭐 동네 조그만 식당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법인으로 바꿔요? 세금 때문에 그래. 대부분 알겠어요? 개인 소득은 한 50%까지 세금을 때리는데 법인 세금은 많아야 뭐 한 20%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세금량이 다르잖아.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한 1년에 한 3억, 5억 이렇게 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인을 차리는 거 알겠어요? 대부분 세금 때문에 그래. 세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알겠어요? 1인 주식회사 얼마 들겠어 이거? 세금 때문에 그런 거 알겠어요? 세금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아요. 이게 왜 더 좋으냐? 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있잖아. 내가 이제 뭐 일하다가 있잖아. 나 돈이 없어. 그러면서 여기 그 회사 돈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100만 원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저기 밥 먹고 와. 돼? 안 돼? 돼.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이 법인을 세우는 순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법인 돈에서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뭐가 돼? 이때는 법인의 돈을 훔쳐가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횡령 뭐 이런 게 절도 이런 거 되는 거야. 알겠어요? 내가 내가게 할 때는 이게 돈이 내가 맘대로 쓸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법인으로 사업을 하냐? 왜 한다고? 그렇지. 세금 아끼려고. 알겠어요? 이게 계속해요. 어디까지 했니? 다 그 뒷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법인인 회사의 운영이 독립된 주체로서의 경영이 아니라 마치 개인 사업자의 운영. 그렇지. 1인 주주가 되면 이게 마치 뭐처럼 보인다고? 개인 사업자의 영역처럼 보이게 된다고. 알겠어요? 개인 사업자처럼 된다는 거지. 개인 사업자처럼 된다는 거 알겠어요?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원래는 주식회사는 이 법인의 돈을 함부로 가져가면 안 되는데 이 개인 사업자는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야?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 D 바로 밑에 구성원인 사람의 인격과 법인으로서의 법인격이 잘 분간되지 않듯이 보이는 경우에는 간혹 문제가 일어난다. 문제점을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1인 주주 회사의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 알겠어요? 상법상 회사는 이사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만을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으로 본다. 아까 얘기했죠. 주주총회에서 이사회를 선택해가지고 얘가 바로 뭐고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얘가 업무 집행의 의결기관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대표이사는 이사 중 한 명으로 이사회에서 여기서 뭐라고요? 선출돼요. 알겠어요? 아까 다 해준 얘기잖아. 그래서 이사회를 하고 이사회에서 선출돼서 얘가 뭐라고? 사장님이 알겠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사회 선임과 이사회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결정. 여기서 다 결정해요. 여기가 최상위 기관이 알겠어. 주주총회가 주식 많이 가지면 그 회사가 내 거야. 알겠어요? 그런데 주주가 한 사람뿐이라면 사실상 그의 뜻대로 될 뿐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기능은 퇴색하기 쉽다. 그렇죠. 1인 주주가 되면 이거 다 저기잖아. 유명무실해지잖아. 이런 게. 나 혼자 다 아는데 뭐. 심한 경우에는 회사에서 발생한 이익이 대표이사인 주주에게 기속되고 회사 자체는 허울만 남는 경우도 있다. 회사 이름으로 돈 빌려놓고 돈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사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삼성전자는 그런 게 안 돼요. 왜? 법인이니까. 법인으로 돈을 빌리면 법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알겠어요? 근데 1인 주주회사는 뭐라고요? 이게 회사 돈이 개인 돈처럼 돼버리는 거 알겠어요? 이해되죠? 그래서 허울만 남는 일도 일어난다. 이처럼 회사의 운영이 주주 한 사람이 개인 사업과 다른 것 없이 이루어지고 회사라는 이름과 형식은 장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회사랍시고 돈을 빌려줬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허울만 남은 회사였어. 그럼 돈 빌려줬던 사람들 제3자가 뭘 입게 돼요?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그 특정 거래 관계에 관련해서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법인격을 일시적으로 부인하고 회사와 주주를 동일시해야 한다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법인격 부인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 법인격 부인론이 나타난다고? 이런 1인 주주 같은 경우에 모럴 해저드, 뭐라 그래?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나타날 때 이럴 경우에 뭐라고요? 이거는 법인격을 부인해줘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아니 1인 주주 자체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듯이 뭐라고요? 재산상 피해를 입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회사들에서 어떤 재산상 피해를 얻게 되면 이때는 이게 법인격을 부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오케이? 왜냐하면 돈은 사장이 가지고 튀었는데 회사한테 돈 받으려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지금 회사가 돈이 없잖아. 이때는 회사한테 법인격이 없다고 보고 누구한테까지 가서 돈 받으라는 얘기야. 그 대표이사 이 사장한테까지 가서 원래는 대표이사 사장이 안 갚아줘도 되는 건데 이럴 때는 재산상 피해가 제3자에게 발표했을 때는 뭐라고요? 법인격을 부인하자라는 뭐가 있다고 이론이 있다고 이거 확실한 건 아니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법인격 법인론이 제기된다. 법률은 이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명시적 규정은 없는데 법원은 권리남용의 조항을 끌어들여서 그렇지. 법원은 판결은 뭐라고요? 얘를 긍정한다고요. 야, 너 돈 처먹고 회사는 껍데기로 만들어놓고 네 뒷주머니에 쏘셔넣는 새끼 죽여버리겠다고. 미안해. 죽여버리면 안 되고 책임을 어떻게 하겠다고? 끝까지 묻겠다라고 법원은 뭐라고요? 판례로서 권리남용 조항을 이용해서 인정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게 그 권리남용 금지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다른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준용해서 이거를 쓴다 이런 얘기예요. 요런 거 이제 문제 내기 쉽죠. 법인격 부인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당연히? 당연히 안 되겠지. 명시적 규정이 아니고 뭐 한다고? 판례로 다른 규정을 끌어와서 준용하는 거 알겠어요? 준용한다고요. 알겠어요? 거기 써있지 않냐? 준용이라고? 아니 그 준용이란 말도 없네. 그냥 끌어들여라는 말인데 이거 한자로 쓰면 뭐라고요? 준용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회사가 1인 주주에게 완전히 지배되어 회사의 회계, 주주총회나 이사의 운영이 적법하게 적정하지 못하는데도 회사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법인제도가 남용되는 사례라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법원의 태도가 나와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35번부터 39번 질문. 응? 39번 맞았어요? 야, 또 비문학식으로 잘 푸네? 넘어갈게요. 5분만 쉴게요. 3번 쉬어야지. 왜? 쉬지 마?